안녕하세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엄정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어린이 식생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뉴트리아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두 군데 정도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은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가족 중에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복숭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일 중에서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복숭아를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 복숭아 향만으로도 본인은 가려움증을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이 있을 때 제가 복숭아 먹는 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저희 이제 동생들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저희 친정에서는 항상 복숭아도 사시고 엄마가 동생을 위해서 포도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이런 다른 과일도 항상 같이 사오셨어요.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 식품을 먹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복숭아 대신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름 과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참외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숭아를 못 먹는 게 조금 덜 아쉬울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계란이라든가 우유라든가 땅콩이라든가 또는 이제 생선이나 해산물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을 다 제한을 하다 보면은 영양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식생활 측면에서도 식품을 선택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식품을 조금 피하면서도 다양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대체 식품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사성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면역학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위장관이 아직 완전하게 발달하지 못한 영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러한 식사성 알레르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사성 알레르기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복통이라든가 설사라든가 편두통이나 두드러기,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 철신식이나 발작 같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물질들이 주로 이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식품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살펴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 21가지를 정해서 이 식품들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채소나 과일 중에서는 복숭아와 토마토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새우나 굴, 게, 홍합이나 오징어, 전복, 고등어, 조개류와 같은 생선류나 이제 어패류와 같은 해산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메밀이라든가 밀, 대두, 호두, 땅콩 그리고 이제 알류 여기서 알류라고 하면 계란뿐만이 아니라
메추리알이라든가 또는 타조알이라든가 오리알처럼 가금류의 알 종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제 이렇게 대략 한 21가지 정도의 식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는 대표 식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식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다 자연식품이고 식품 첨가물 중에서는 이 아황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유일하게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황산이 이제 주로 포함된 대표적인 식품이 이제 포도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식품은 이제 계란이라든가 우유, 그리고 메밀이나 콩, 땅콩 종류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청소년기나 이제 성인기로 옮겨가면서는 주로 이런 갑각류라든가 생선 종류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면서 먹는 거에 너무 제한을 받으면 먹는 일이 즐겁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은 좀 피하면서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식품을 가능한 한 멀리, 그래서 이러한 원인 식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인 식품을 제한해서 먹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식품 알레르기가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알레르기 성분을 섭취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식품들을 먹지 않게 되면은 이제 일부 식품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식품으로서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섭취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영양상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 식품이라는 것을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인이 되는 식품은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식품들과 함께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이 같이 이제 들어간다든가 또는 그 성분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든가 할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조리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러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식사를 위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지켜야 될 것은 식품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식품으로 먹는 것은 눈으로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식재료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미 만들어진 판매 식품을 구매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가공된 식품들을 구매를 할 때에는 실제로 눈으로 봐서는 그 성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식품 표시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혹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류라든가 우유, 메밀, 땅콩, 대두나 밀, 고등어나 게, 새우,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리고 아황산, 복숭아나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같은 것들이 같이 혼합될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을 함께 사용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 제품 구입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검은콩 두유였는데 보통 이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대체 식품으로 두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 하면 본 제품은 우유나 대두, 땅콩, 메밀, 밀, 계란, 복숭아,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는 사실 우유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사용한 시설에서 생산이 됐기 때문에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품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수입 재료들도 상당히 많죠. 수입 식재료들도. 그래서 수입 식재료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우유와 관련된 밀크 프로틴이나 이제 크림에 들어있는 밀크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식당에서도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현재 시행 중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제과 제빵이나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아이들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식약처에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제과 제빵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햄버거, 피자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 중에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외식할 때에는 이제 자신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빼달라고 주문하는 이러한 좀 습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조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혹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땅콩이라든가 이런 견과류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이제 각 가정으로 가정통신문이 나가게 되는데 아이들 생일 때 학교에 보통 이제 아이들 생일 같이 축하해 주도록 이제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 생일에 케이크를 보낼 때 견과류가 포함된 케이크는 절대 보내지 마시도록 미리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이 나갈 정도로 이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가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배려를 해서 그런 제품들은 이제 가지고 오지 않도록 미리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외식할 때 본인이 알레르기 있는 그 성분에 대해서는 빼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식품 선택하거나 외식할 때 조금 더 기쁘게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달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달걀 들어간 음식들, 뭐 계란 후라이라든가 계란찜이라든가 이런 거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물론 그런 이제 계란으로 만든 이제 음식들이나 요리들을 먹지 않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우리가 계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대신할 수 있는 두부라든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과 같은
이제 비슷한 정도의 단백질 식품군을 활용을 해서 메뉴를 구성을 하시면 달걀을 먹지 않더라도 충분한 단백질과 리보플라빈이나 뭐 철분이나 이런 영양소들을 섭취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달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달걀 요리나 달걀 음식을 먹지 않는 거로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조식품이라든가 또는 가공식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들 좋아하는 돈가스. 그래서 그냥 보통 돈가스 그러면은 돼지고기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드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빵가루 묻히기 전에 계란물에 한번 푹 담갔다가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뭐 돈가스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달걀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만드는 게 아닌 이제 판매되는 제조식품의 경우에는 식품 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 종류예요. 그래서 케이크라든가 카스테라라든가 부드러운 과자, 와플, 팬케이크, 그 다음에 노란 커스터드 크림, 그 다음에 표면에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껍질이 있는 빵, 이런 것들은 이제 계란물을 발라가지고 구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대신에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비건용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제품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었는데요. 요즘은 완전한 채식, 그러니까 달걀이나 우유도 섭취하지 않는 완전한 채식을 하는 분들인 비건들을 위해서 나오는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에는 달걀이나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제과 제빵 제품들 대신에 비건용 빵이라든가 그 다음에 찐빵, 찐빵 집에서 만드시면은 사실은 소금하고 설탕하고 밀가루, 이스트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달걀이나 우유 같은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찐빵 종류, 그 다음에 빵 중에서는 이제 베이글이나 아니면 쌀로 만든 제품들, 떡이라든가 육아라든가 강정 같은 것들을 간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달걀 섭취를 피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걀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파스타, 스파게티 면은 원래 달걀로 반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류라든가 아니면 소스를 중에서 마요네즈나 샐러드 드레싱 같은 것들에 우유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건용 마요네즈를 따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토마토 케찹이나 아니면은 발사믹 드레싱 같은 거, 그러니까 발사믹 식초를 뭐 졸여서 사용하신다든가 이러면 이제 훨씬 더 달콤한 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이들 입맛에는 이제 새콤달콤해서 또 좋아하는 맛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사믹 드레싱을 활용하신다든가 또는 과일 소스를 대신 마요네즈 대신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일 소스 같은 경우에는 키위라든가 통조림 파인애플이라든가 이제 양파, 사과 같은 것들을 같이 갈아서 거기에 올리브 오일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설탕, 소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과일 소스를 만드시면은 그것을 이제 마요네즈나 이런 이제 샐러드 드레싱 대신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제 달걀 섭취를 조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과 제빵 종류를 어머님들이 집에서 해주시면은 좋겠지만
사실 어머님들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제품들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비건용으로 달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파우더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제과 제빵을 하실 때는 이런 비건용 달걀 대용 파우더를 활용하신다든가, 그리고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부산에 유명한 비건 빵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주문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활용을 하신다든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종류를 만약에 집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 중에서는 달걀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계란 노른자는 섭취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흰자의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버터링 쿠키라든가 아니면은 버터 쿠키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반죽에 계란 노른자만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달걀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경우에 가장 많이 알레르기를 보이는 게 우유 알레르기죠. 그래서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신 칼슘이 강화된 두유를 섭취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유 같은 경우에도 우유 자체로 마시는 것이 문제이기보다는 여러 가공품들의 이 성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영양소가 칼슘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머님들이 칼슘 그러면 키하고 연결이 돼 있다. 뼈가 성장해야 될 때 칼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유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라면 칼슘 섭취를 위해서 두유라든가 두부라든가 콩 또는 멸치나 뱅어포처럼 뼈째 먹는 생선들을 메뉴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은 칼슘 섭취를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우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우유를 사용한 제조시설에서 함께 제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선택을 할 때에는 우유 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우유에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견과류 알레르기가 없다면 조금 더 다양한 식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몬드 밀크 또는 아몬드 브론즈 이런 이름으로 아몬드나 견과류를 활용한 우유 대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몬드 밀크를 활용을 해서 우유 대신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식품 표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아몬드 밀크 몇 가지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있고 외국에서 들여온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국내 생산품 중에서는 밀이라든가 대도라든가 아니면 우유를 사용한 제조시설에서 함께 제조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피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몬드 밀크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제과제빵이나 집에서 아이들 간식 만들어 주실 때 우유 대신에 이런 아몬드 밀크나 두유를 같이 활용을 해서 그 제조를 만드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맛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대부분의 빵이나 과자 종류에 다 우유 성분이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유 아니더라도
뭐 성분상에 락토알붑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우유에서 나온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조금 이제 자유롭게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비건용 제과나 제빵 제품들, 그 다음에 우유 대신에 그 레시피에 들어가 있는 두유나 아몬드 밀크를 사용해서 조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은 이제 저작권 때문에 같이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마 동영상 플랫폼에서 아몬드 밀크 만들기 이렇게 찾으시면은 여러 사이트에서 집 가정에서도 손쉽게 아몬드 우유를 제조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아이가 이 아몬드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없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매 가능한 이제 아몬드로 만든 이제 우유 대용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제품들을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성분표상으로 아마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대략 한 180ml 정도 섭취했을 때 칼슘은 하루 필요량의 대략 한 25%, 4분의 1 정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몬드 이외에는 이제 해바라기 씨가 소량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아몬드 밀크라고 나와 있는 제품들도 약간의 이제 해바라기 씨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고려해서 우유 대신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유 대신에 이렇게 아몬드 밀크나 두유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식품 알레르기 표시사항을 확인을 해서 혹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같은 장소에서 제조된 것인지 여부만 확인을 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알레르기가 콩이나 땅콩 알레르기죠. 그래서 콩이나 이런 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콩이나 콩을 활용한 가공품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된장이라든가 간장, 청국장, 두부나 유부, 두유 같은 것들도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콩도 칼슘이라든가 또 철분, 엽산, 리보플라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콩을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김이나 미역, 멸치 이런 것들을 조금 메뉴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식품 성분 중에서 이제 가공식품이나 만들어진 제조식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식물성 단백질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콩단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몬드나 호두나 잣이나 이런 다른 견과류에 대한 반응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에는 알레르기가 있지만 아몬드나 뭐 캐슈넛이나 잣이나 호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자유롭게 섭취해도 전혀 상관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견과류를 다 제한하기보다는 다른 견과류에 대한 반응을 함께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견과류에 대해서도 괜찮으면 아몬드나 잣, 호두 같은 이러한 견과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영양상의 문제점들이 생길 것을 우려를 해서 비슷한 성분의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유 대신에 두유라든가 아몬드 밀크 같은 거 활용하실 수가 있고, 계란 대신에는 이제 다른 단백질 식품인 두부 제품이라든가 고기 종류라든가 생선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비건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달걀이나 우유에 알레르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비건 제품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